게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 요즘 가장 핫한 게임 중 하나인 붕괴 스타레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터박스가 상단과 하단 이렇게 약간씩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.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종 비티크입니다. 자, 드디어 구했습니다. 바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갤럭시 Z 플립 5 이 제품을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.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대여를 했고요. 제가 받은 색상은 바로 민트입니다. 이번 제품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가 있죠. 유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좀 많이 묻는 편이고요. 기존의 U자형 힌지가 아닌 물방울 힌지로 바뀌면서 경첩 부분이 상당히 슬림해졌습니다. 완전히 접히는 건 아니고 살짝 틈이 있긴 합니다. 거의 접히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되었다. 또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. 기존에는 1.9인치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3.4인치가 탑재되었습니다. 실면적은 무려 3.8배 정도 커졌습니다.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면 크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메인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. 6.7인치의 22:9 화면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2640-1080 해상도에 120Hz 가변 주사율이 탑재되었습니다. 이번 갤럭시 Z 플립 5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이름이 붙었는데 바로 플렉스 윈도우입니다. 접힌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플렉스 모드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계승하여 플렉스 윈도우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. 720-748 해상도니까 HD급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최대 60Hz 주사율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. 어떤 동작이 가능하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 삼성 앱 위주로 동작을 합니다. 전화, 뮤직, 캘린더, 연락처, 시계, 헬스, 날씨 그리고 기본 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. 설정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쭉 내려주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. 맨 위에 있는 실험실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고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이걸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메시지, 지도,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 앱만 표시가 되었는데 넷플릭스와 카카오톡은 설치를 하면 추가가 됩니다. 각각의 앱들을 활성화해 놓으셔야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핀치 줌을 해주시면 현재 추가된 위젯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바로 실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눌러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. 국민 메시지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.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날씨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 알람 같은 경우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. 만보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상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열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완벽하게 플렉스 윈도우만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다. 이와 같은 기능들은 위젯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. 화면을 이렇게 길게 눌러야 합니다. 맨 마지막 화면에 가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위젯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만 사용을 하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. 기본적인 앱 말고 다른 앱들도 실행을 할 수가 없나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굿낙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먼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굿낙 앱을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합니다.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실행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애드온들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멀티스타를 받아 주셔야 플렉스 윈도우에서 앱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 커버 화면이라고 있어요. 여기서 위젯을 눌러주시면 런처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런처를 눌러주시면 앱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. 50개 이상의 앱들을 추가해 봤는데 다 들어갔습니다. 개수 제한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화면을 닫아주세요. 그리고 플렉스 윈도우를 켜주신 다음에 길게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. 맨 마지막 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위젯 추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굿낙 런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화면 맨 마지막에 있으면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. 이게 노테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요. 굿낙 화면을 앞쪽으로 앞당기고 싶다. 이 상태에서 위젯을 옮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.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컨셉인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눌러주세요. 굿낙을 이렇게 꾹 눌러주신 후 거의 앞쪽까지 옮겨 놓고 시계 화면에서 바로 다음 화면이 굿낙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추가해 놓은 앱들이 다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이 앱들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본 설정창에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. 이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앱들을 추가를 하고 싶다. 플러스 버튼 이걸 눌러주신 후 갤럭시 Z 플립 5를 열어주시면 됩니다. 열고 닫고 설정하고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해요. 플렉스 윈도우에서 다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는 또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. 뎁스가 상당히 좀 많고 복잡합니다.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네요.
플렉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홈 버튼과 백 버튼은 있는데 최근 앱 실행 버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멀티태스킹 자체가 아예 안 돼요.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플렉스 윈도우에서 앱 호환성이 얼마나 좋을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구글 플레이를 한번 실행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1:1 화면 비율에 맞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물론 정보 표시량이 좀 작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단독으로 구동을 할 수 있다, 이런 점에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유튜브도 잘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. 뭐 제가 올렸던 ROG Ally, 아무래도 가로 방향의 컨텐츠를 볼 때는 상하의 렛터박스가 이렇게 생깁니다. 다음으로 이제 넷플릭스 상하가 렛터박스로 이렇게 잘리는 모습,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어떤 컨텐츠를 내가 시청하고 싶다,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. 그래서 OTT를 볼 때는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번거로움이 발생하긴 합니다. 게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 요즘 가장 핫한 게임 중 하나인 붕괴 스타레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터박스가 상단과 하단 이렇게 약간씩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. 게임을 할 때 약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화면이 작고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노안이 좀 오신 분들은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색적인 느낌도 줍니다. 확실히 일반적인 스마트폰, 태블릿, PC로 게임할 때보다 좀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적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게임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시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:1 화면 비율을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. 하지만 가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게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RS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면은 1:1 화면 비율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깍차게 보여집니다. 캐릭터 이름을 바로 여기서 입력이 가능할까?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패드가 팝업이 이루어집니다.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은데 실제 플레이를 할 때는 많이 좀 불편해요.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할 수는 있겠는데 내용을 이해하면서 제대로 플레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120Hz가 아닌 60Hz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불편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. 의도치 않게 화면이 꺼지면 안 될 것 같아요. 좀 더 많이 벌렸는데 화면이 이렇게 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안 꺼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긱벤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. 화면 비율을 생각보다 잘 보여줍니다. 플렉스 윈도우에서 긱벤치 6를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. 싱글 코어 점수가 1787점이 나왔고요. 멀티코어 점수는 3655점이 나왔습니다.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이 제품에 대한 효용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테크요정 비트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